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해서 쿨 좀 세스방 쿨방 국어 수구쌤입니다. 우리 또 새로운 교재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짤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날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한테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미 공부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이제 짤강을 들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짤강을 예습 개념으로 들어도 되고요. 복습 개념으로 들어도 되는데 짤강에 보면 개념적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본문에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개념적인 내용들은 좀 미리 들으셔도 괜찮은데 나머지 이제 본문에 관한 내용들은 복습의 개념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게 또 이게 아무튼 여러분이 안다는 전제의 수업을 진행해서 여러분이 본문 내용을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짤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학습을 해야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더 우리가 짤강을 통해서 다루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다뤄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 짤강에 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은 짤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한 학습 방법, 기본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수업 내용에 대한 것들도 좀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한 거, 선생님이 어떻게 작품 해석이나 작품 분석에 대한 걸 접근하는지도 좀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의 학습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짤강 딱 10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중요한 내용 전달하는 거니까요. 차근차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시적 화자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시적 화자. 시적 화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이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뭐 이게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이게 노인인가?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우리가 정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서를 파악만 잘하면 사실은 시적 화자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교과서 수업을 여러분이 하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시적 화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반드시 시적 화자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적 화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않고 그 시의 주제에 해당하는 정서나 감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적 화자는 파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시적 화자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시적 화자가 누군지 알면 이 감정이나 정서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무엇이고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왜 선생님이 시적 화자를 반드시 찾을 필요는 없으나 시적 화자를 찾으면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개념적인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집중하시고 강의 차례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시적 화자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 속에 설정하는 대리인으로서 시에서의 말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시적 화자는요. 시 속에서의 말하는 이에요. 그냥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누구의 입을 빌려서 아니면 누구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생각과 감정. 이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얘기는 결국 이러한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시적 화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적 화자를 파악하면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왜 시적 화자를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이 생각과 감정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시적 화자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적 화자를 반드시 찾을 필요는 없다. 뭐 할 수 있다면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게 남성의 감성인지 아니면 여성의 감성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굳이 파악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그 시적 화자에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 나타난 정서나 이런 것들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면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이게 여자가 말을 했을 건지 남자가 말을 했을 건지 아니면 뭐 아빠가 얘기를 한 건지 엄마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할머니가 얘기한 건지 할아버지가 얘기한 건지 아이가 얘기한 건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고민하면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적 화자, 시에서 나타난 시적 화자는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걔를 찾아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되게 시적 화자에 대한 수업을 하고 나면 선생님 시작품 볼 때 반드시 시적 화자 찾아야 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특별히 도드라지는 경우, 겉으로 드러나서 어린 시적 화자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여러분들이 시적 화자를 먼저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정서를 파악하고 나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면 시적 화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적 화자들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시적 화자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런 시적 화자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역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기능이겠죠, 기능.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어떠한 기능을 작품 속에서 하느냐. 첫 번째 보시면요. 주제의 효과적 전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현실성과 구체성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별로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누군지를 설정함으로써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적 화자의 상황을 통해서 시적 상황과 대상을 사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느끼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 설정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현실감 있고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시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현실성과 구체성 부여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바로 얘죠. 주제의 효과적 전달입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시적 화자가 드러내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현실 인식이나 세계관과 관련이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의 가치관이나 이게 그냥 드러난다 이건데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작품의 주제예요. 그럼 작품의 주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알지. 그래, 주제 드러내는 거 저기 왜 해?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이 주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품의 주제라는 거, 우리 지금 시에서의 말을 하는 사람, 시적 화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 그럼 결국 뭘 드러낸다는 얘기일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서예요. 감정입니다. 이러한 정서나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적 화자가 남성일 것이다. 혹은 시적 화자가 여성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무언가 강렬하고요. 뭔가 좀 공격적이고요. 의지를 드러내는 시를 그런 정서를 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남성적 화자를 가져다 쓰는 게 좋을까요? 여성적 화자를 가져다 쓰는 게 좋을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남성의 목소리로 그러한 강렬함과 어떤 의지적인 것과 뭔가 공격적인 걸 전달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성적인 걸로 전달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남성적인 거지. 공격적이고 의지적인 거, 그 다음에 뭔가 좀 강함 이런 것들은 남성적 어조를 가져다 쓰는 게 유용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대로 뭔가 좀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뭐랄까요? 뭐 이렇게 좀 섬세하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남성적 어조를 빌려 쓰는 게 좋을까요? 여성적 어조를 빌려 쓰는 게 좋을까요? 여성적 어조를 빌려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뭔가 섬세함이라든가 아니면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여성적 어조를 빌려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이것처럼 시적 화자가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시의 주제, 정서라는 것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를 찾아내면 사실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시를 읽어가면서 시적 화자를 파악해가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면 주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가운데,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 더 있었군요. 감정과 정서의 극대화. 요거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정서를 극대화시킨다.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성 화자를 사용하느냐, 여성 화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서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앞서 설명했던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시적 화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 오늘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적 화자는 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고, 작품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부여해요. 그죠?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감정과 정서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으로 시적 화자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해바라기 씨라는 작품을 통해서 시적 화자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될 텐데, 어떠한 시적 화자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정서가 드러나는지를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